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더욱 깊은 공포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1980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고 있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제목하여 눈 속에 묻힌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1980년 12월 22일 서울에 살던 박씨 가족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부부와 10살 된 딸, 그리고 7살 된 아들, 네 식구가 함께하는 오붓한 크리스마스 여행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기후였어요.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자 펜션 주변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는 막혔고 전화선은 끊어졌죠. 전기마저 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밤 가족들은 촛불을 켜고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캐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근처에 다른 펜션이 있나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캐럴 소리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멀리서 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펜션 바로 밖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이 추위에 밖에서 캐럴을 부를 리가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캐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멜로디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밖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캐럴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죠. 더 이상한 건 발자국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펜션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새로 내린 눈만 하얗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름이 돋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캐럴 소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둘째 날 밤이 되자 다시 같은 시간에 캐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창문 바로 밖에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떨며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시 밖을 확인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럴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난 딸이 갑자기 엄마, 창문 밖에 사람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캐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펜션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떨고 있었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눈은 더 이상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낮 동안 아버지는 펜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펜션 뒤쪽 숲속에서 오래된 묘지를 발견한 것이죠. 묘비들은 대부분 낡고 이끼가 끼어 있었는데 그중 몇 개의 묘비를 자세히 보니 1920년대와 1930년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묘비들 중 하나에는 크리스마스에 돌아오겠다는 기이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름이 돋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또다시 캐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문 앞에서 노크 소리까지 함께 들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규칙적인 노크 소리와 함께 캐럴이 더욱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7살 아들이 갑자기 문 열어줘야 해. 추워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낮고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보니 아이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훨씬 컸고 표정도 멍하니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문 열어줘야 해. 오래 기다렸어. 라고 반복했어요. 부모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급히 아이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노크 소리와 캐럴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정신을 차린 듯 엄마, 나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어요. 아이는 방금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넷째 날 오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고립 신고를 받고 온 것이죠. 가족들은 간신히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펜션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펜션 뒤편 묘지는 1920년대에 폭설로 인해 조난당한 마을 사람들이 묻힌 곳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펜션 주인은 손님들에게 미리 말해드릴 수도 없고 말해봐야 믿지도 않으실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머물렀던 손님들 중 몇 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박 씨 가족은 그 사건 이후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 가족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특히 7살 아들은 그날 밤의 기억은 없지만 크리스마스 캐럴만 들으면 이상하게 불안해했다고 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이야기를 조사하던 기자가 나중에 그 펜션을 다시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펜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인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뒤편 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지역 주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산속에서 캐럴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고 해요. 마치 아직도 그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혹시 이상한 캐럴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 TOP 10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눈 속에 묻힌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